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74회입니다. 74회 실무. 이번에는 기출문제 수험번호 입력 방식으로 해볼까요? 74회. 그래서 다운받아 놓은 거 있으시죠? 회계 2급 들어가서 텍스 요걸 실행을 하면 수험번호 입력 방식으로 설치되는 거 아시죠? 한번 또 해봐야죠. 시험 보기 전에는. 근데 매번 이러면 귀찮으니까 사실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74회 이름 치고 제 영어로 나오네. 자, 그리고 A, B형 체크하시고 감독관 번호는 책에 써놨죠. 아니면 파일에서 보는 방법은 요 뒤로 돌아 나가시면 여기 설치는 이렇게라는 파일 있죠. 요 파일 안에 이렇게 감독관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12번이라고 적어 드렸으니까 K랩에서 번호 12번 치고 엔터 치면 시작이 되겠지요. 자, 문제 볼까요? 이제 수기상사입니다. 0744 회사 코드. 그냥 K랩을 여는 사람들은 0744를 치면 되죠. 그죠? 그냥 K랩 열고 0744 치면 나옵니다. 자,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어쩌고저쩌고. 자, 첫 번째. 문제 1번 항상 정해져 있죠. 회사 등록 메뉴. 회사 등록 메뉴에 있는 걸 검토해서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건 고쳐라. 문제는 항상 똑같습니다. 자,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해도 되고 뭐 이거죠. 자,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자, 메뉴 회사 등록이죠.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틀렸나봐요. 그죠? 사업자 번호 12303 83 375 85375 08 다 치워야 되겠네. 12303 85375 그죠? 끝났고 그 다음에 자, 대표자 김정수 안정수인데요. 성을 갈아버렸네. 성구문 안에 그죠? 안정수 벌써 2개 고쳤네. 거의 3개밖에 없을 텐데 주소 안양로 125 맞고 그 다음에 도소매 의료기기 맞고 그리고 여기 계엄연호를 2011 0123 맞고 관할세무서 동수원이 아니라 안양 F2번 눌러서 안양 선택하면 끝이네요. 자, 그래서 3개죠. 자,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그리고 여기 관할세무서 보통 3개 고치면 6점이에요. 끝났죠. ESC 나가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두 번째는 정기분 재무상태표. 두 번째 문제도 정기분 재무상태표 아니면 손익계산서 둘 중에 하나 정해져 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재무상태표. 그럼 역시 문제를 보고 하나하나 확인해야죠. 자,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현금부터 하나 확인하고 해서 확인한 건 지우고 이렇게 현금 보니까 똑같아. 그럼 살짝 지우고 이런 식으로 막 아니면 OX 표시하고 당조예금도 4천 지우고 막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보통예금 확인했어요? 현금이 똑같지 않구나. 지우는 게 아니네. 에이, 그냥 막 지웠더니 생각 보지도 않고 지우면 안 되네. 현금 X 체크 앞에 체크하고 5천 문제 5천인데 여기 화면 500이네. 그럼 고치세요. 5천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거 지우고 보통예금 지우고 배상매출금 66 맞고 대손충당금 660인데 66으로 나오네. 체크하고 660으로 고칩니다. 그 다음 받으러 온 3천에 30 대손충당금 30 확인하셨죠? 그 다음 상품 8천 비품 2천 갑루 1000 차변 다 맞네. 차변 맞고 대변 갑니다. 외상매입금 4억 맞고 지급보험 2000 맞고 선수금 1000 맞고 차입금이 없네. 체크해놓고 입력합니다. 차입금 단기 차입금 금액은 5000 적으면 끝이죠. 3개죠. 현금하고 외상매출금 밑에 받으러옴하고 차입금 3개 고치고 6점. 자, 다 했으면 나갑니다. ESC. 자, 이렇게 확인하면서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내가 틀린 거 체크하고. 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자, 수암의료기와 경동헬스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래요. 거래처 등록.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고 직접 입력할 것. 문제를 읽고 풀어야 됩니다. 문제에 우편번호 생략하래요. 직접 적으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시고 회사 코드 하나는
3084로 맨 앞에 있는 0은 무시하는 거예요. 3084 엔터. 그래 놓고 수암 의료기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거래처 유형은 매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 2번 문제 보이시죠? 문제 여기 거래처 유형 매입으로 나옵니다. 자료를 보고 적는 거예요. 사업자 번호 적습니다. 218-81-19448. 그리고 대표자명은 장병희. 그리고 업종은 어디 갔죠? 도소매. 종목은 의료기기. 주소는 우편번호 입력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나온 대로 쓰면 돼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68 끝났죠. 자, 그 다음 문제. 회사 코드 5016 엔터. 회사 이름은 경동헬스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거래처는 매출거래처니까 1번 줍니다. 사업자 번호는 221-81-54306. 그리고 대표자명은 이경동.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의료기기. 주소 우편번호 생략하라고 했습니다. 직접 적어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남로 띠고 181. 끝났죠? 이런 식으로 적으면 끝 나오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 채무자네.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 된 채권 채무. 자, 말 그대로 추가 입력하거나 정정. 말 그대로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자, 자료 가서 적으면 되겠죠? 이 자료를 보시고 갖다 적어요. 외상매출금, 지급보험 두 개 있네요. 자, 갑시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아래쪽에 있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먼저 외상매출금이었죠? 외상매출금 원봉 5800. 258인데 이자가 빠졌네. 그럼 바로 입력하면 되죠. 25800 바로 입력하고 분평 18700 휴먼 2150 맞고. 자, 이번에는 지급보험이죠. 만약에 여기 없었으면 여기 없었다고 치면 여기다 대고 F 그냥 코드를 알면 252 치면 되고요. 252 치면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모른다고 치면 F2번 눌러서 지급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없으면, 있으니까 보고 갑니다. 자, 신봉의료기 124 맞고, 복대헬스 5500 맞고, 하나 없죠? F2번 눌러서 4000 건강 가로 열고 주. 아이고, 두 글자만 치면 검색하는 거죠. 지금 두 글자만 치면 되죠. 자, 금액은 2100 플러스 엔터. 됐죠? 끝. ESC에서 나오면 됩니다. 끝. 자, 제일 중에 일반전표 갑시다.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서 날짜별로 또 적어볼까요? 날짜별로 0716. 자, 분계만 조금 잘 숙달되면 이거 점수 따기 쉬운 건데 진짜, 그죠? 1번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비, 외벽 공사, 방수공사, 외벽 방수공사비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해야 돼. 보통예금.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자본적 지출이고 방수공사는 수익적 지출이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 여기서는 건물이죠. 건물로 처리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여기서는 수선비로 처리하면 되죠. 끝났잖아요. 그리고 보통예금이니까 대변에 다 보통예금, 차변에는 건물하고 수선비, 그죠? 그냥 분계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냅두면 되지. 그 상태로 바로 입력만 하면 되는데, 굳이 분계를 쓰겠다 그러면 차변에 건물, 그리고 또 800건대의 수선비 치면 되고, 대변은 보통예금 103. 요런 정도만 메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금액도 3천만원 쓰고 500만원 쓰고 또 계산기 눌러가면서 3,500만원 쓰고 이러는 건 아닌 거라고 봐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아까 이미 끝났잖아요. 보통예금이고 건물, 수익 수선비 다 체크해 드렸잖아요. 그럼 그대로 바로 입력하면 되죠. 곧바로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차변에 건물부터 적고 3,000. 또 차변에 수선 찍고 엔터. 수선 찍고 엔터 쳐서 800번대 선택하시고 금액을 500. 그런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103 끝난 거잖아요. 바로 입력해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건물 취득 시 건물 취득했대요.
취득할 때 취득원가와 취득세. 자, 포인트는 취득세네. 기타 매입 재비용. 이게 포인트죠. 취득원가야 말할 것도 없고 취득세나 매입 부대 비용을 전부 다 원가에 산입해야죠. 취득세와 기타 부대 비용이 원가에 산입된다. 이것만 알면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등록세, 지금처럼 매입 재비용 이런 것들은 다 취득 원가에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차변에는 건물만 나오고 대변은 보통예금만 나오겠죠. 그죠? 그럼 끝났잖아요. 분계 쓸 필요도 없지. 바로 입력하면 돼. 날짜 ESC하고 29. 자, 그러면 차변에 건물 그리고 금액은 다 더하면 되죠. 7,500에 230 더하면 77300 다 더합니다.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 끝났죠. 이렇게 문제에 메모하고 바로 입력하면 되죠. 이거 분기 안 써놨다고 채점을 못 한다고요? 그럴 리가요. 이 내용을 알았으면 다 됩니다. 물론 계정 과목이 두세 개 나오면 분계를 써도 되죠. 물론. 그 다음 영업부서 직원들 회계 2급은 다 800번대니까 사실 그 중요하진 않고 영업부서 직원들이 사용할 필기구 등의 사무용품을 문구사로부터 구입하고 카드 결제했대요. 카드로 결제했다. 그리고 비용 처리해라.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럼 이거 딴 거 없죠? 소모품이잖아요. 소모품. 그래서 원래는 그냥 소모품비 이러면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려니까 또는 문제에 따라서 사무용품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카드 결제할 때 쓰는 말은 이제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 차변 과목이 비용일 때는 대변에 미지급 비용 써도 맞다고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미지급금 끝났잖아요. 바로 적으면 되지. ESC 화살표 0805. 그리고 차변에 소모치고 소모품비 쳐도 되고요. 아니면 사무치고 사무용품비 쳐도 되긴 됩니다. 소모품비로 하세요. 그냥 소모품비. 금액은 230.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의 신용카드가 BC카드래요. BC카드. 이렇게 하면 끝난 거죠. 미지급금 해도 되고 미지급 비용 해도 됩니다. 끝났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 4월 18일 폭우로 인해서 자연재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현금을 연제구청, 부산인가봐요. 연제구청에 지급했다. 자, 이거 중요한 건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지급한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기부금이죠. 이런 걸 기부금이라고 쓰고 나머지 현금 끝났잖아요. 기부금이죠. 이거만 메모하면 되지. 기부금만. 자, 날짜 ESC하고 18. 대변에 현금 써도 되고 아니면 1번 출금 적어도 되죠. 그리고 기부 치고 엔터. 기부금이 됩니다. 기부금 금액은 20만원 끝났지요. 출금 적으면 끝입니다. 그냥 차변 적고 대변에다가 현금을 적어도 물론 됩니다. 네, 상관없어요. 그 다음 9월 30날 수동상사의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수표 발행할 때 쓰는 말은 지급 당조예금. 그럼 분계 다 됐네요. 외상 매입금 당조예금 끝났잖아요. 굳이 분계 쓰면 251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가 수동이고 대변에 수표 발행한 거 당조예금이죠. 이런 정도로 최소한도로만 메모하고 바로 입력하세요. 날짜 ESC 화살표 0930. 그 차변에 251 외상 매입금의 수동 금액은 350. 그리고 대변에 수표 발행하면 당조예금이에요. 10입니다. 자주 쓰는 코드 10대 개만 외우면 일생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연봉 1, 2천만원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작은 차이가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자, 나중에 실전에 가서 이미 습관돼서 못 고치고 울지 말고 고치라고 할 때 자꾸 고치시고. 아직 여러분은 갈 길이 멀죠. 회계 2급 끝이 아니죠. 1급 세무까지 가야 됩니다. 갈수록 이런 건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당사 보통예금 초반에 고쳐야 돼요. 초반에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됐으나 내역을 알 수 없대요. 내역을 알 수 없다 이럴 때, 내 원인을 모를 때 이럴 때 쓰는 말이 대변에 가수금. 끝났죠. 이걸로 끝나는 거죠. 차변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보통예금 103. 그러니까 가수금만 메모하면 되죠. 가수금만 메모하고 바로 입력합니다. ESC 화살표 1010. 차변에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에 5만원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모르겠대요. 이럴 때 대변에 가수금 치고 끝입니다. 끝났죠? 그 다음 23일날 휴대폰 요금.
휴대폰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 수령하고 납부해야 될 총금액을 현금 납부했대요.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총액은 24290, 24290이죠? 24290을 이거 뭐니? 기본요금이랑 뭐래 이거? 뭐 이사가 할인 금액이 있어요. 3. 어쨌든 국내 왜 이거 위에 거 보면 안 되네. 휴대 요금에 기본료 있고 뭐 있고 이게 19,000 얼마. 보지 말고 24290. 결론 통신비죠. 통신비 현금 납부했대요. 그럼 그냥 여기다가 통신비다. 800번대의 통신비 이것만 메모하고 대변은 쓸 필요도 없잖아요. 현금이니까. 그죠? 쓸 필요도 없죠. 어쨌든 날짜는 10월 23일. 그래서 ESC하고 23. 차변에 통신 치고 엔터. 통신 치고 엔터. 그 800번대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24290.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그럼 대변에 현금 쓰기 싫은 사람은 여기를 출금으로 하고 현금을 생략해도 됩니다. 그 다음 11월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업주 개인적인 용도로 쓰려고 노트북 99만원을 구매하고 카드 결제, 회사 카드 결제했대요. 카드 결제할 때는 어쨌든 미지급금이죠. 253 미지급금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개인적인 용도로 갖다 쓰는 거. 이럴 때 쓰는 말이보다 인출금이죠. 인출금. 굳이 분계를 쓰겠다면 인출금이고, 대변에는 카드 253 미지급금 이렇게 되죠. 거래처는 BC 이렇게 되겠죠. 요 정도로만 메모하고 입력하셔도 아무 상관없다 이거죠. 자, 날짜 11월 ESC 화살표 1105. 그리고 차변에 인출금 금액은 99만원. 그리고 대변에 카드 결제했다 미지급금. 거래처는 BC카드. 됐죠? 끝. 그래서 전표 입력을 최대한 이제 분계 연습 많이 하면 웬만한 거 그냥 보면서 계정 가면 눈으로 체크하고 바로 입력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래야 시간이 좀 절약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전표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수정 2문제나 3문제 나오죠. 첫 번째 8월 1일 날 트럭을 구입할 때보다만 취득세 아까 위에도 있었죠. 취득세는 무조건 세금과 취득원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건데, 그런데 세금과 공과로 잘못 처리한 거죠. 잘못된 거죠. 원가에 산입해야 돼요. 그럼 8월 1일 갑시다. ESC 화살표 0801. 그럼 여기 세금과 공과를 트럭 구입했던 거니까 차량 운반구로 바꿔줘야죠. 차량 운반구로 바꿔줍니다. 끝. 이거 메모할 거예요. 메모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세금과 공과를 뭘로? 208 안 적어도 되죠. 여러분은 차량 운반구로 적어라 이거죠. 수정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쓰는 시간에 딴 거 풀죠. 그 다음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000만원을 10개월 뒤 상한 조건으로 차입하면서, 그리고 선이자 미리 뛴 이자 2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대요. 선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한답니다. 일단 10월 18일 가봅시다. ESC 화살표 1018. 그랬더니 장기 차입금으로 되어 있어. 돈 들어오는 것도 틀렸죠. 1,000만원 들어온 게 아니죠. 1,000만원에서 수수료 띄고 어쨌든 선이자 띄고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다 틀렸어. 그럼 다 지워도 되네. 어차피 새로 다 해도 되네. 어쨌든 돈 들어온 것도 틀렸어요. 그럼 아예 지우고 새로 입력해도 돼요. 그냥 아예 처음 분개하는 것처럼 앞에 체크하고 삭제 또는 F5번 눌러가지고 지워버리고 새로 입력해요. 그럼 대변에 차입금부터 단기죠. 1년 10개월이니까 10개월 뒤니까 단기입니다. 이렇게 단기 차입금하고 우리은행 새로 다 입력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이게 1,000만원이죠. 그리고 차변에 이자를 미리 띄는 걸 이자 비용 처리하려면서요. 이자 비용. 그리고 화살표로 움직여서 20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차변에 보통예금 되는 거죠.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뭐 분계 보니까 다 고쳐야 돼. 그죠? 그럼 지우고 새로 입력해도 됩니다. 이렇게 거래처 걸고 이자 먼저 쓰면 실수금은 자동 입력되고요. 끝났죠. 결산 갑니다. 결산은 2018년 4월 시험부터 뭐가 바뀌었죠? 뭐가? 수동 자동 그거. 수동 끝나면 자동 끝나면 F3번 전표 추가 이거죠. 자동 결산에 뭐뭐 있어요? 또 까먹으면 안 되는데 까먹으면 안 되지요? 그죠?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동에 뭐 있다?
기말재고 딱 3개밖에 없어요. 대손예상, 대손, 또 감가상각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자, 수동자동 구분해야 돼요. 1번 현금가부적 어쩌고 저쩌고 이건 수동 손으로 직접 해야 돼. 일반전표에다가 그 다음에 임대료 어쩌고 저쩌고도 수동 자동 수동 표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소모품구입 어쩌고 저쩌고도 수동 그 매출 채권의 1% 이건 자동이죠. 자동입니다.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는 거죠. 수동은 일반전표 입력에 적고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에 적고 이거죠. 첫 번째 결산일 현재 현금 실제액보다 장부잔액이 많다. 실제액보다 장부잔액이 많다. 이게 과잉이에요, 부족이에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 금액보다 장부가 더 크대. 바꿔 말하면 실제가 적은 거죠. 이건 과소예요. 이건 부족이야, 부족. 문제에 많은 거 써 있다고 무조건 과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부가 큰지 실제가 큰지를 비교해야 돼. 실지가 많아야 과잉인데 실제가 적어요. 지금은 장부가 많은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그럼 부족하면 돈이 없어진 거니까 대변에 현금 101 나가고 차변에 현금 가부족? 아니지요. 결산 때는 직접 잡손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입력하면 돼요. 결산 12월 31일자 12월 31일자 대변에 현금을 써도 되고 1번 출금 적어도 됩니다. 잡손실이에요. 현금 가부족 아닙니다. 결산 때니까 잡손실로 처리해라. 기억하셔야 돼요. 말장난입니다. 실지보다 장부가 크다. 그러면은 결국은 부족이란 얘기예요. 장부가 크고 실지가 적은 거니까. 틀리기 딱 좋죠. 헷갈리게 내는 거예요. 결산은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임대료. 계상이 안 됐대. 안 적혔다 이거죠. 안 적혔으니까 적어라 이겁니다. 적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이진이 큰일 났네 이거. 어쨌든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대변에 적습니다. 임대료 적고 그리고 아직 안 적힌 거니까 미수죠. 아직 안 적은 거 미수 수익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미수 수익 임대료 바로 입력하면 돼요. 자, 대변부터 적든 차변부터 적든 상관없습니다. 미수 수익으로 금액은 30만원. 그리고 대변에 임대 치고 엔터 900번대로 임대료 입력하면 끝. 소모품 건립할 때 비용으로 처리한 포인트는 이거죠.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처리법. 결산 때 미사용행 금액이 15만원이다 이거죠. 어쨌든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으니까 소모품 비였죠. 그럼 결산 때 비용으로 여기서 사용돼서 없어진 건 비용이고 미사용 남아있는 건 자산이잖아요. 이것만 알면 얘기 끝난 거죠.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다, 즉 사용한 것처럼 봤다. 그런데 결산 때 안 쓴 게 있으면 까야죠.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B에서 안 쓴 거 15만원을 깝니다. 비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용이 아닌 걸 까는 거죠. 미사용을.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차변에 아직 안 쓴 건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만들어주죠. 자,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B 금액은 15만원. 그리고 차변의 소모품으로 자산으로 바꿔줍니다. 아직 안 썼으니까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바꿔주는 거. 진짜 이해하면 정말 진짜 이건 틀린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맨날 미사용, 사용 이런 걸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용도 하면 얼추 맞아. 근데 사용으로 바꿔놓으면 다 틀려. 막. 다는 아닌가? 저한테 배운 사람 맞아야죠. 저한테 정답을 맞춰야죠. 그죠? 자, 하여튼 이거는 이해하면 당연한 것들입니다. 사용, 미사용으로 헷갈릴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만 가지고도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의 1% 대손 예상했다. 지금은 자동이기 때문에 곧바로 메인 화면 찍고 결산 자료 입력이죠. 이리 가서 01월에서 12월 열고요. 상단에 F8 대손 삼각이죠. 이걸 클릭해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에 대해서죠. 요 두 개만 놔두고 여기 대손율 1%인 거 확인하시고 나머지 세 개는 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웁니다. 이렇게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만 놔둔 상태에서 결산 반영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손 삼각에 두 개가 반영이 된 걸 보이실 거예요. 나머지는 없죠. 있으면 여기 기말 재고 입력하는 거, 그리고 감가상각은
감가상각은 여기 판관비에 감가상각비에 건물, 차량, 비품 이런 데다 해당되는 걸 갖다 적고 전표 추가하면 됩니다. 다 끝나면 전표 추가. 이해하면 되죠? 예. 결산분기 완료라고 뜨고 나갑니다. 그럼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에 아까 우리가 3개 입력했죠? 3개 입력한 거밖에 없는데 위에 조회를 눌러보면 이제 대손분계, 매출원가 분계 다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쉽죠. 옛날에는 요 상품 매출원가 요 분계 있잖아요. 요게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동으로 떠. 이것도 무조건 계산했어야 돼. 대손하고 대손하고 기말재고 여기는 기말재고가 우리 문제 없었지만 요 분계 두 개가 옛날에 이거 문제에서 제일 어려웠던 건데 지금은 보다시피 버튼 하나로 그냥 결산자료 입력해서 입력하고 버튼 하나면 끝나죠. 얼마나 좋아요. 땡 잡았죠. 그죠? 자, 나갑니다. 자, 이제 장부조회 바로 갑시다. 장부조회 3월에 수표 발행 얼마냐? 3월 문제에 3월 이렇게 월 표시 있어요. 이럴 때는 1월계표 1월계표 월계표를 보시면 됩니다. 월계표, 자 월계표가 여기 월계표 1월계표 있죠? 클릭하시고 월계표로 클릭하는 게 한 번이라도 키보드를 적게 누릅니다. 월계표 3월 한 달이니까 그냥 0303 물어본 게 수표 발행 총액이니까 당조예금을 보시고 수표 발행한 건 차변 봐요 대변 봐요. 뭐야 이거 대변이 똑같네? 야 이럴 때가 어딨냐. 야 너무 쉽잖아요. 한쪽만 있으면 고민할 뻔했는데 대변에 있는 게 수표 발행, 차변에 있는 건 예의금한 거. 자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수표 발행 나오죠. 입금된 거 수표 발행한 거 딱 나옵니다. 300 3월 1월부터 3월이면 여기 기간을 01, 03 이런 식으로 해서 당좌예금 대변 쪽에 있는 거 이거 합치면 800이죠. 800이 답이 될 수 있죠. 더블 클릭해 보면 자 1월부터 전체가 나오죠. 어음 결제, 수표 발행해서 결제한 거 그래서 800이 되는 거예요. 1월계표 잘 나옵니다. 1월계표 잘 나와요. 그 다음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복리후생비 얼마냐. 1월부터 6월까지 이걸 보면은 1월계표, 월계표 보면 되고 복리후생비가 비용이거든요. 비용이나 수익은 손익계산서를 봐도 되고 합자를 봐도 되고 여기저기 다 봐도 돼요. 월계표를 봐도 되고 합계잔액시산표 합잔을 봐도 되고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봐도 되고 여기저기 다 쑤셔보죠. 뭐 일단 이거 메모 이게 아까 300이었나? 300이었죠.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복리후생비가 얼마냐 그랬는데 자 월계표 괜히 닫았네. 월계표 클릭해서 0106 그런 다음 06이요. 0106 그런 다음에 판관비에 복리후생비를 뜩 찾아보면 여기 있죠. 3895200 3895200 왜 숫자가 이래 이거 3895200 3895200 이렇게 딴 데 가볼까요? 딴 데 합잔 열어보죠. 합잔을 6월 현재 06 엔터.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밑으로 내려가서 복리후생비 찾아오면 3895200 나오죠. 나가고 마지막 손익계산서 들어보죠. 손익계산서 비용수익은 다 손익계산서로 갈 테니까 06월자로 열어서 판관비에 복리후생비 찾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장부조회는 반드시 한 군데만 봐라 이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쑤셔도 돼. 막 쑤셔요. 쑤시다 보면 어딘가 나오겠지 뭐. 한 두 군데 이상에서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그게 답이죠. 4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 금액 어디냐? 키워드는 거래처죠. 그렇죠? 거래처입니다.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거나 거래처 명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건 거래처 원장이에요. 거래처 원장 가볼까요? 여기 장부관리의 첫 번째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4월 말 현재니까 0101에서 0430입니다. 계정가은 외상매입금이니까 251. 모르면 F2번 눌러서 외상매입금 검색해야 됩니다. 거래처는 엔터 치면 되죠. 제일 많은데 딱 보면 보이죠? 딱 보이죠? 이게 딱 안 보이면 잔액을 클릭 해보세요. 여기 잔액이라는 데를 클릭 해보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됩니다. 그리고 물어본 게 가장 많은 거래처 금액인데 85292400 아따 어렵다. 85292490 아, 정말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조회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답안 작성 있잖아요. 자, 메뉴 다 닫고, 메뉴 다른 거 다 닫은 상태에서 답안 저장. 아, 객관식 풀어야지, 참 원래. 객관식 이렇게 푼다고 치고, 다 풀었다 치고, 그리고 금액 여기다가 조금 아까 입력했던 300이라든가 얼마였죠? 메모한 거. 짜잔. 안 보이네, 그죠? 에이, 참말로. 그 다음에 3895,200 여기가 3895,200 그리고 마지막은 4829 얼마였는데, 그죠? 85292490 여기가 85292400 이런 식으로 490 예, 490 이런 식이죠. 85292490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입력해주고 다 했다 그러면 닫기 누르면 끝나는 거죠. 이 객관식 문제 이런 거 얘기했나요? 청기누설인데 만약에 내가 알고 푸른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밖에 안 돼. 내가 확실히 알았다. 내가 확실히 이건 정답을 한다. 7개밖에 안 돼. 그 다음은요. 청기누설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아요. 얘기하지 말고. 잘 봐요. 내가 알고 푸는 거 보니까 1번이 답이 2개야. 2번은 하나, 둘, 셋. 2번이 3개고 3번 하나, 둘. 4번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차피 나머지는 복불복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4번 찍어요. 무조건 4번 찍어. 모르는 거 그냥 무조건 4번 찍어. 괜히 어설프게 하다 답 사이로 막까 막 이러지 말고 그냥 4번 쫙 찍으면 적어도 한두 개는 더 맞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3문제나 4문제가 맞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알고 푸는 거 7개, 3문제, 4문제면 최소한 10개, 11개 맞춘 거예요. 괜히 이것저것 찍다 다 틀리지 말고 확실히 아는 것부터 찍고 찍으면 안 되지. 아는 것부터 풀고 나머지는 찍어요. 찍을 때는 어떻게? 줄 세워요. 번호체를 안 나온 거. 1, 2, 3, 4 번호체를 안 나온 거 줄 세워요. 그럼 답은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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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또는 4개, 4개, 3개, 4개 또는 4개, 3개, 4개, 4개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끔 있은 척하고 4개, 5개 나올 때도 하나가 있지만 보통은 3개, 4개씩 나옵니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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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반타작 이상 나옵니다. 이따가 또 어쨌든 이론 풀고 제대로 찍으면 되지만 만약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줄 세워라. 아셨죠? 그리고 닫고 그리고 이제 나 끝나고 나갈 거야 그러면 답안 저장 누르고 나가면 되죠. 그죠? 자, 일단 해서 실기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론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